좋냐 이 새끼야? 제가 슬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동덕여대 책임자들 손이 똥팔리기죠. 시윗 한남들이 이런 여대생들의 점거랑 폭력시위를 극복해서 남녀공학 논의는 없었던 걸로 할게. 제발 점거를 좀 풀어줘. 하남자 시윗 한남 포지션으로 사정할 걸로 보입니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여대죠? 요즘 강철부대 W가 되나요? 여군 특집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동덕여대가 일부 단과대를 요즘 학생 수가 줄니까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가 총학생회 등에서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하면서 뭐 한남들 꺼져라 이러면서 좀 과격한 문구도 있던데요. 폭력 시위가 일어났었죠. 사진들 보이십니까?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학교 측은 한 54억 원의 피해를 주장했는데요. 제가 이런 시사 이슈를 법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전문가죠. 문종탁TV 구독자분들은 이전 시사 이슈 정리와 같이 이번 동덕여대 사태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주변의 정확한 법적 쟁점을 얘기할 수 있도록 민사, 형사로 법적 쟁점 나눠드리고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해결책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동덕여대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형사부터 해야죠. 재물손괴는 다들 아시죠? 사진들 보이시죠? 동상.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동상이 완전히 학교 건물에 이렇게 막 라카칠하고 이게 또 수성 라카가 있고 유성 라카가 있는데요. 싼 거 쓴다고 유성 라카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 안 지워지죠? 이거는 확실하게 손괴가 맞습니다. 본인들 위해서 차려놓은 취업박람회 기물들 파손하고 이렇게 학교 시설 훼손한 거는 형법 제366조 손괴인데 재물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이렇게 손괴, 부수거나 은닉, 숨기는 거죠.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 효용을 해야 하는 게 뭘까요? 판례는 사실성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만드는 것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학교 내 도로에 라카치를 시뻘겋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차만 다니는 데도 아니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보는 데인데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크고 원삭 해목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죠. 경복궁 사태에서도 보듯이 그 담장 그거 지우려고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효용을 해야 하는 거죠. 변호사 중에서 완전 깨부서진 거 아니니까 손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변호사도 있던데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손괴도 처벌을 하는데 여러 명이 손괴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형법 제369조 보이십니까? 특수손괴죠.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여서 제366조 손괴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 세질까요? 그쵸, 한 명이 그러면 나가서 막을 수 있을 텐데 단체, 총학생회 등이 조직적으로 했죠. 다중,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 명이 하니까 막기가 힘들겠죠. 막다가 막 맞겠죠. 변호사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수법을 말할 수 있어야겠죠. 동덕여대 재물손괴범들은 폭처법, 정확히는 폭력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조문 보이십니까? 2명 이상이 공동하여서 형법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폭행 있죠. 교수들 잡아 끌고 강의 못 들어가게 막고 연구실 못 가게 막고 이건 폭행입니다. 여러 명이 했다면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협박. 여러 명이 야 너 수업 들어가지 마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협박이 되죠.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본인이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들어간 거를 뭐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퇴거불응. 지금 뭐 본관 점거하고 강의실 점거하고 안 나오고 있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점거하고 있으면 퇴거불응이 되고 다수가 점거하면서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도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이게 366조 재물손괴. 이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또 제276조에 체포감금이 있는데 감금에서 못 나가게 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 경우 또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되고 제324조 강요죄. 강요죄는 뭡니까? 수업 못 들어가게 막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강요도 여러 명이 해가지고 하면은 그 위협 정도 강요하는 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요. 심각하죠? 이런 것도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자, 또 제가 형사 전문이니까 혹시 본인 형사 불안하시면 여기 상담번호 주시고 만약에 고소 당하셨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민사 불법행위 책임인데요.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것이죠. 형사는 징역 살리고 벌금 매기는 거지만 민사는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형사고소해서 전과자 만드는 건 좀 부담이 클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로 갈 텐데요. 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는 제가 봤는데 학교 측은 시설물 대여 업체랑 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 이런 데 손해배상 해야 되고 라커칠한 거 다 원상회복해야 되죠. 이거 라커칠 막 한 거 긁어내고 막 이런 거 소음나고.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수인이 공동도 되고 공동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공모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이렇게 했다면 또 되고 그렇게 하라고 교사하고 으쌰으쌰 방조한 사람들도 공동불법 행위자가 됩니다. 특히 총학생회인가요? 이렇게 막 문자가 나오던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뭐 락커하고 뭐 하자 막 이렇게 하고 그건 다 증거가 되는 거죠. 피해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죠. 학교 연대가 아니라 오늘
동덕여대 대학교 사태라 제가 오랜만에 대학 후드티를 입고 촬영하고 있는데요. 공동 불법 행위자들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다 배상해야 되고, 안에서 또 구상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과실 정도에 따라서,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서로 또 나누는데요. 여기는 보안 업체에서 CCTV 다 보고 있죠. 여대생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한 건데 오히려 이게 범죄 체증이 쉬워졌죠. CCTV 보면 특정이 다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막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놨던데, 뭐 지문만 있어도 범인 잡는데 손바닥 전체면 누구 건지 알 수 있겠죠. 뭐 일일이 찾아서 전부한테 청구하진 않을 것 같고, 주도했던 학생들, 주도자들한테 청구를 할 텐데요. 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게임 이론의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되는 거죠. 얘 때문입니다. 얘가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뭐 따라가서 서 있기만 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책임 넘기고 주동자 다 불겠죠.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뭐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못 나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화장실 간다고 나오던가, 뭐 집에 일 있다고 해서 나오고, 빨리 점거돼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거불응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나갈 수도 있죠. 특히 이 손해배상은 돈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사회의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여러분 뭐 파산회생해도 면책이 안 돼요. 그 부분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갚을 때까지 채권 추심 들어오고 여러분 신불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꼼수지만 손해배상액을 기부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죠. 주고 싶은 사람이 주겠다는데 그걸 뭐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과즙세연, 뭐 아프리카 VJ들 좋냐 이 새끼야? 그런 사람한테 뭐 수백만 원 별풍선도 주던데, 페미들이라고 하던데요. 뭐 연대해가지고 지설명 이런 거 뭐 글로 적어서 내는 거 말고 돈을 주십시오. 손해배상액 갚으라고. 얼마나 모금되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뭐 이 와중에 이대가 왜 동참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뭐 불법이 연대하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실 생각 있으면 불쌍한 학생들, 불쌍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모르고 했던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액이나 좀 기부해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뭐 50매독 손해 발생했다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모아야겠죠?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한 법률, 하여튼 법률 이름 길게 쓰는데요. 줄여서 기부금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등록하고 기부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 없이 1000만 원 이상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목적 금액, 뭐 금품 보관 방법, 이런 것들 다 적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유료고요. 또 팁을 드리는데요. 기부금품 모집할 때 기부금품 강요하라고 하겠죠? 수업 나가면 어떻게 따도 강요하는데, 기부금 내, 빨리 돈 내, 너희 집 돈 많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부금품 내는 걸 강요하면 기부금품 제6조 강요금지가 있어서 벌칙 조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팁을 드리면, 팁을 계속 드리네요.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런 법 위반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몰수 규정이 있는데, 기부금품법에서는 뭐 몰수 규정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대들이 연대 성명 발표하는데 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기부금품 좀 모집해가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쌍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깽값이죠. 깽값을 같이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본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 예측, 해결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혜의 정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오셨다면 여러분께 제 인생의 노하우도 넣어서 예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80년대는 사실 군사정부였고 독재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운동권들이 미국 문화원 점거, 무슨 학교 점거하고 시위 농성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되게 과격하게 했죠. 특히 제가 나온 이 연대에서는 제가 입학하기 전이었지만 한 청년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라카칠하고 막 동상이고는 조금 덜 할 수 있나요? 하지만 폭력시위에 이게? 이랬는데 폭력시위입니다. 자기 과자문 비 맞을까봐 비닐로 해놓고 남의 물건 깨부시고, 뭐 라카칠하고 수업 못 들어오게 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다 폭력 시위죠. 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려는 목적도 퇴색돼 버립니다.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왜 요즘 똥팔육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뭐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한다, 이런 목적론적 생각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똥팔육을 만들고 무법자들, 범죄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란 곳, 뭐 되게 민주주의고 표현의주의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시위하고 만약에 하버드나 이런 데서 깽판 쳤으면 경찰들이 테이저건 쏘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나가겠죠. 예전 연대 한총련 사태에서도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 소위 말하는 주사파 뭐 이런 학생운동들이 와야 되고 사라졌었죠. 소위 젠지 세대들, 저는 좀 뭐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들어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게 맞겠죠. 특히 가부장 제도가 폭력적이라고 막 비판하던 페미들이 가장 극단적인 폭력적 시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이 큽니다. 동덕여의 사태는 단순한 이런 학내 문제가 아니게 됐죠.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우리 사회가 이런 폭력 시위에 대해서 폭력과 불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랄하면 들어주는지가 결정되겠죠. 하지만 제가 슬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슬픈 예측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동덕여대 책임자들, 소위 지금 그 세대들이 똥팔육이죠. 소위 스윗 한남들이 이런 여대생들의 점거랑 폭력시에 굴복해서 남녀공학 논의는 없었던 걸로 할게, 제발 점거를 좀 풀어줘, 이렇게 하남자 스윗 한남 포지션으로 사정할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꼬리를 내리고 근본 해결보다는 상황 회피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도 어떤 미친놈이 여대 거기 들어와서 옷을 벗었다가 걸려서 끌려 나가가지고 성범죄자로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덕여대는 학생들이 시위하고 반대하니까 멀쩡한 책걸상을 다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안 변하듯이 책임자나 그 문화도 잘 안 바뀌죠. 과격한 시위를 한 학생들은 역시 지랄해야지 말을 듣네 그러면서 버릇이 더 나빠지겠죠. 제가 학폭 이런 것도 보는데 미성년 학생들도 잘못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당한 체벌을 해도 아동학대니 정서적 학대니 정당한 체벌도 못하는 사회라 소위 말하는 금쪽이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여대를 지키는 시위로 본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절차나 과정이 위법하고 범죄죠. 게다가 페미니스트 저격 영상들도 올라오던데, 저는 솔직히 페미니스트 당연히 아니고 휴머니스트인데 소위 이런 스윗 한남 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따지자면 상남자죠. 솔직히 페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제 다 여자들이 가죠. 경찰대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 다 여성들이 갈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자만 특정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죠. 이것은 따져보면 성별을 이유로 남자들의 평등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물론 국립대학교라면 나라 공권력이 한 거니까 헌법 수업을 해볼만 하지만, 사립대학교는 또 사립대학 자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폭력 시위는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망치는 게 됐죠. 동덕여대 대부분 선량한 재학생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받겠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동덕여대나 여대는 믿고 거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러분이 취업 담당자고 사장이라면 회사나 사장이 의견과 다르다고 폭력 시위하고 때려부수던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동덕여대 졸업생들도 평판에서 피해를 보죠. 졸업생들도 지지성명 철회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유튜버는 이대는 왜 동참을 안 하냐 이런 것도 올렸던데, 예시로 리더 이런 것도 들던데, 사실 보면서 되게 웃겼죠. 불법의 연대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사 이슈에 대해서 물어봐보고, 직접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종교, 가치관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이슈 요즘 나오는 거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문족탈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사 이슈 보신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좋은 얘기지만 꼴패미인지 극은지 극전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고 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범죄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인생 꼬이겠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지금 학교에서 점거 중이시라면 화장실 가야 돼, 배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프레이 뿌렸어도 저는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지워진다고 해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주동자라고 하고 뉴스에 우리가 대표예요, 다 대표예요! 이런 애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 영상 왜 나오나요? 그 영상 여러분 체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빨리 손해배상할지 그걸 따져보는 거죠. 퇴거불능 전달하는 것도 받았는데 안 나가는 애들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시위 주동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호구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면 요즘 다 대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성의 장인데 학문 연구하는 곳이 돼야지. 동덕여대는 예전에 옷 벗은 남자 나왔다고 책걸상 다 교체하고, 이번에도 이런 개판 범죄에 대해서 또 오버 떨면서 꼬리 내리고, 그럼 앞으로 점점 더 과격 시위만 나오겠죠. 동덕여대도 사립이고 학교 일은 학교 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범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뗐으면 다 들어주고 이런 거 했다가는 오히려 선량한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옛날 일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성균관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 예저대에 노후됐고 좀 안 좋았던 건물들이 삼성이 지원을 하면서 완전히 좋아졌죠. 학교 밑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성균관 의대가 삼성병원 됐죠. 완전 인류 의대가 됐는데, 그때도 일부 운동가들이 반대하고 무슨 재벌 삼성이 오냐 그러면서 나가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래요 그럼 우리 나갈게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성균관대 정상적인 재학생들이 다 데모하고 시위하는 애들 보고 야 학교 발전시킨다는데 싫으면 니들이 차 타고 나가 그렇게 난리쳐서 걔네들이 찌그러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균관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과격한 애들이 다 좌우해서 무슨 투표를 거수로 합니까? 비밀 투표가 기본인데 그냥 반대하는 애 손들어봐! 그래서 반대하면은 맞아 죽겠죠? 그런 게 무슨 민주입니까? 또 민주동독이라고 하던데 왜 민주를 갖다 붙이는지도 모르겠고 연대는 통일연세? 뭐 이러던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우리가 통일이지? 그런 구호는 누가 정하는지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또 빠르게 시사 이슈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문종탁TV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동여대 사태 다들 아실 테니까 한번 이 영상 공유해주시고 동동여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의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